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배울 거 뭐야? 발음, 소리. 그러니까 우리 음성 언어를 어떻게 똑바로 낼 것인가를 배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 전제로. 우리가 사용한 언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언어 중에 우리는 음성 언어를 먼저 배울 텐데, 이걸 똑바로 소리내는 방식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똑바로 소리내기 위해서는 음성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를 알아야 되겠지. 그 기본 요소가 뭘까요? 음운입니다. 음운. 자, 음운. 그러면 이 음운이라는 녀석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음하고 모음이 있잖아요. 자음하고 모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음성 언어의 요소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뭐로 끝나니? 음으로 끝나잖아. 이 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소리. 사람의 목소리를 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로 내는 소리가 음인데, 그 중에 하나는 자음이고 하나는 모음이에요. 이 소리는 소리인데, 우리가 목으로 인간들이 내는 소리인데 특성이 다른 거예요. 모음이라는 녀석들은 아, 야, 여 이따올 것들이잖아. 얘네는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소리가 다 나는 거야. 그래서 혼자 알아서 하는 엄마의 성격을 닮은 거야. 그래서 모음이야. 그러니까 얘 없으면 소리가 나왔나? 안 나. 자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겁니까?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따일 거죠? 얘네는 소리를 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납니다. 누가 꼭 도와줘야 돼? 모음이 있어요? 엄마가 도와줘야 돼. 즉 모음이 도와줘야 소리가 나요. 고노도 이렇게 소리가 나요. 모음이 안 붙어있으면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애초에 자음은 혼자 소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음은 혼자 소리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음과 자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내는데 가장 핵심은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야, 일단. 자, 그래서 다시 가보자.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음성 언어는 그 기본 요소가 음운인데, 그 녀석들은 이렇게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이 되고 소리라는 공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건 자음이다, 모음이다? 모음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들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소리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자음 하나, 그 다음에 모음 하나, 또 자음 하나. 그러면 소리 덩어리가 되죠. 눈. 자, 이렇게 하면 하나의 음절이 만들어진다. 즉 소리는 소리인데 딱 끊어진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졌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음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자음과 모음과 자음 이딴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콜?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음이나 모음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음절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자음 똑같고요. 받침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만 다릅니까? 모음만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얘는 뭐가 되냐면 올이 되고 얘는 리버, 이딴 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음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단어의 뜻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음운이 하는 역할은 뭐다?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다 라고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가는 거야. 처음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음성과 문자 언어가 있는데, 음성 언어는 그 기본 단위가 음운이고 이 소리가 중요한 단위가 되는데, 그 중에 소리를 혼자 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모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음과 자음이 결합해서 이렇게 단어나 글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음과 모음 중에 어떤 것이 달라지면 그 단어들의 뜻이 달라지더라 라고 해서 음운의 기능은 뭐다?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는 것이더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가보는 거야. 자, 이 음운이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 기능이래요. 구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봐보세요. 이 위에 쓴 눈, 그 다음에 밑에 눈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는 자음이나 모음이 바뀌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만 다릅니까? 소리의 길이만 다르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뜻이 달라졌잖아. 눈. 짧은 눈은 뭐예요? 긴 눈은? 내리는 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바꾸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그럼 뭐 하는 거야? 단어의 뜻을 구분해줬잖아. 그러니까 얘도 한마디로 뭐야? 의문이야. 의문. 그런데 이 의문이랑 이 의문이랑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능은 같은데. 네. 일단은 명칭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명칭을 어떻게 바꾸냐면 얘네는 딱딱 부분을 나눌 수 있지. 자음, 모음, 자음 해서 분절 나눠서 끊어낼 수 있어.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하지만 얘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분절이 아니야. 그래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에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는데 음성 언어의 기본 단어는 다리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이렇게 자음과 모음 같은 분절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의 길이 따위로 나타낼 수 있는 비분절 의문이 있다. 그리고 이 의문의 공통된 기능은 뭐예요?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는 거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우리의 의문의 기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볼까? 그걸 다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야, 교과서에서는. 자, 국어의 의문체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다음 단어 쌍들은 어떤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단어가 됐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먼저 발과 다른 모음, 아, 받침, 리을은 똑같지. 하지만 제일 앞에 있는 자음이 하나는 비읍이고 하나는 디귿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는 풋, 하나는 문 해가지고 뜻이 바뀌었어. 아, 그러니까 얘도 뭐겠어요? 분절 의문이겠죠. 그쵸? 그래서 자음 때문에 단어의 뜻이 바뀐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말과 물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자음 미음으로 갔고 그 다음에 받침 리을로 갔지만 중간에 모음이 다르죠? 이것 때문에 뜻이 달라졌어요. 하나는 호스, 하나는 워터 이렇게 되잖아요. 얘도 분절. 그렇죠. 얘도 분절 의문, 즉 모음이 분절 의문의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음이 바뀌거나 모음이 바뀌면 우리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 단어의 뜻이 바뀌게 되는 분절 의문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눈과 눈 같은 경우는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잖아. 네. 근데 읽어봐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음이나 모음 다 똑같아. 하지만 소리의 길이라는 부분이 달라서 단어의 뜻이 구분되니까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기능을 하니까 의문은 의문이지만 어때? 비분절 의문이다 라고 명칭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교과서를 또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의문에는 분절 의문, 자음과 모음 같은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음은 혼자 소리 낼 수 있어 없어? 없어. 모음이 더해져야만 소리를 내는 독특한 녀석이고 모음은 혼자 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어떤 정해진 한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방해를 받아 나는 소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따 표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긴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먼저 설명합니다. 자, 소리를 내는 방식 5가지,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위치 5구. 그러니까 5 곱하기 5의 쌍이니까 뭐가 가능하겠어요? 도표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먼저 이것에 관해서 먼저 배워봅니다. 자, 소리를 내는 5가지 방법 중에 제일 잘 쓰이는 게 뭐냐면 파열입니다. 파열. 파열된다는 건 뭐야? 터져요. 터지는 거죠. 그쵸? 그럼 터지려면 그 전 단계가 뭐야? 맞아요. 막혀야지. 막혀 있어야 돼. 막혔다가 여기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뻥 하고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느 곳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를 막아둔 거예요. 일부러 막아뒀다가 계속 공기가 이쪽으로 옵니다. 공기가 계속 이쪽으로 몰려들어요. 그랬다 임계점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돼? 펑 하고 터지는 거야. 이게 파열입니다. 파열. 그래서 이따구로 소리를 가장 많이 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닫아버릴 수 있는 곳 어디 있어? 주댕이잖아, 주댕이. 그치? 이거를 막아. 맞다고 소리 계속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고 터지죠? 이게 파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리를 가장 많이 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마찰. 여러분, 마찰은 뭐예요? 부비부비잖아. 부비부비. 그치?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마찰은 직접 마찰이 아니야. 마찰의 대상이 누구냐면 발음 기관에 해당하는 어떤 것과 공기가 마찰하는 거야. 마찰이 되려면 공간이 넓어야 되니 좁아야 되니?
좁아야 돼. 자, 점점 공간이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했는데 그 틈으로 공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여기에도 부딪히고 여기에도 부딪힐 거 아니야.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요. 그런 거 어디 있을까, 예림아? 잡아 죽겠지? 이거예요. 잘 봐봐. 혀가 이렇게 올라오지. 할 때. 그 다음에 입천장도 이렇게 되죠. 혀가 이렇게 붙죠. 그러면서 공간이 좁아지지. 거기를 공기가 어떻게 가? 부비부비 하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마찰. 잘 안 되지. 이따 해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파열도 되면서 마찰도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파찰이에요, 파찰. 글씨가 이상하죠? 파찰.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건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많이 배웠던 뭐요? 비음. 이 비음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설명했죠? 여기 뭐가 있어요? 빈 공간이죠. 코 쪽 위에 빈 공간이죠. 여기로 공기를 들이붓습니다. 이렇게 들이부어서 그 공기가 여기서 울리면 돼요. 그래서 공기가 이 빈 공간에서 울리다가 소리가 나는 게 비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유음이 있습니다. 유음. 자, 이 유음은 뭐냐면 이 유자가 흐를 유자야. 그래서 봐보세요. 유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 니을. 이렇게 되죠. 잘 봐보세요. 소리 낼 때는 어떻게 돼? 입안에 일단 공간을 좀 만들죠. 그 다음에 입안의 공기를 뭐가 흔듭니까? 혀가 흔들어요. 지느러미 흔들듯이. 그러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빈 공간에 공기를 채운 다음에 그 공기를 어떻게 해? 흔들어. 공기를 흔들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기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이 소리들을 뭐라고 합니까? 울림 소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나머지 세 개는 무슨 소리일까? 공기를 흔드니 아니면 이렇게 됐다 터지거나 아니면 부비부비 하거나 하니 공기를 흔드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교과서 부분 보면서 이제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음운에는 자음이나 모음 같은 자음, 모음 이렇게 나누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절 음운이 있죠? 그런가 하면 소리의 길이나 높이 혹은 세기, 억양 등과 같은 한눈에 알아볼 수 없고 귀로 듣거나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비분절 음운이 있어요. 이 비분절 음운들이 많으면 그 언어는 어려운 언어야. 여러분 중국어가 그렇잖아. 중국어 뭐 있어요? 소리의 높이 성조가 있잖아. 4단계로. 그러니까 이 비분절 음운전에 봐봐. 똥스 했을 때는 뭐 무슨 뜻? 똥스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뜻? 뜻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소리 때문에 어렵게 된다. 진짜 엄마 장발을 하면 죽는다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분절 음운이 잘 발달된 언어는 익히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분절 음운 먼저 보게 되면 자음, 즉 혼자 소리내지 못하는 자음은 다른 기관의 어떤 한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방해를 받거나 그래서 터지거나 부비부비 하거나 공기를 울리거나 해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5가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모음은 이런 방해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은 일단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에다 힘 딱 주고 코로 공기를 쭉 들이마신 다음에 폐에서부터 공기를 쭉 내뿜으면서 그냥 있으면 되죠. 아 하고 이게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소리가 잘 나는 거야.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비분절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분절 음운하고 똑같죠. 그렇지만 혼자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말에서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길고 짧음인데 소리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 완성된 소리가. 그러니까 분절 음운으로 만들어진 음절이 있고 그 음절이 길게 소리 나는지 짧게 소리 나는지가 그 다음에 판별되죠. 따라서 어때요? 분절 음운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실려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자, 말소리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청이 떨리면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경우, 이 경우는 뭐예요? 울림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리을, 유음을 소리 낼 때 어떻게 한다고? 이쪽에다 공간을 만든 다음에 리을이 지느러미처럼 따라락 떨면서 공기를 흔들잖아. 그치? 목청도 기본적으로 떨려야죠.
왜냐하면 목청이 딸리면서 공기를 올려줘 이렇게 휙 하고. 그러면 이게 떨면서 그 공기를 흩트리는 거야. 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합니까?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공기가 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소리, 즉 콧소리와 유음을 우리는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안 울림소리라고 하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모음은 잘 봐봐. 모음은 아까 이랬죠. 공기가 코로 흡입이 된 다음에 폐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쭉 올라오는데 어떤 방에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다만 올라오면서 뭘 흔들어? 목청을 흔들어. 그러니까 모든 모음은 무슨 소리겠어요? 울림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예요. 다만 자음 대부분이 안 울림소리인데 그 중에 뭐만? 울림이요. 네 엄마 코하고 이것만 뭐야? 울림소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모든 모음은 무조건 울림소리야. 왜냐하면 여기 폐에서부터 공기가 쭉 올라오면서 목청을 따다다닥 흔들고 하고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의 개념을 가지고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를 구분해 본다면 이렇게 되네. 모든 모음은 무슨 소리? 울림소리. 자음 중에 니 엄마 코하고 리을만 울림소리. 나머지는 안 울림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음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했고요. 그 다음 모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에는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이란 녀석과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 달라지거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이중모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모음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네. 잘 봐보세요. 혀의 위치나 혹은 입의 모양, 이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모음은 혼자 소리가 나잖아. 이렇게 목청으로 다 울리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변수가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뭐? 입의 모양. 두 번째는 혀의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따져봤더니 입술 모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입술이 동그라냐 아니면 평평하냐. 그래서 입술이 동그랄 때는 동그랄 원이죠. 원, 입술순, 원순모. 입술이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평평할 평, 입술순, 평순. 그러니까 입술 모양에 따라 모음은 뭐로 나뉘는 거야? 원순 모음이냐 평순 모음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평순 모음의 대표적인 게 뭔지 잘 봐봐. 하면 입이 어떻게 돼? 찢어지잖아. 자, 그래서 발음을 해볼까요? 발음해보세요. 물! 되게 발음하기 부드럽지 않지? 불편해. 그런데 똑같지만 모음을 하나 바꿔봅시다. 물. 큰 에너지 소모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편하게 발음되죠? 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즉 입술이 동그랗게 모양이 바뀌는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혀의 위치라는 것도 한번 봅시다. 혀의 위치도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수직적 위치하고 수평적 위치 두 가지가 있겠죠. 수직적 위치는 뭐겠어? 혀가 높냐 낮냐, 그쵸? 혹은 중간이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높이니까. 수평적 위치는 앞이냐 뒤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따지면 된다는 겁니다. 모음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걸 따졌을 때 우리는 이 입술의 모양 또는 합집합니다. 혀의 위치 따위가 발음하는 도중에 바뀌어버리는 놈들이 있어. 안 바뀌는 놈도 있고. 안 바뀌는 놈은 뭐예요? 단순한 모음, 단모음. 바뀌는 녀석은 이중적인 녀석, 이중모음, 이렇게 되죠. 요 이런 거 바뀌잖아. 유 이것도 바뀌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가지고 조금 더 내용을 봅시다. 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는 이따위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이 녀석들이 문제는 변하니 안 변하니 이거야. 안 변하면 무슨 모음? 단모음. 변하면 무슨 모음? 이중모음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발음해보면 구분이 되겠지.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돼 있어. 오, 그쵸? 그런데 이중모음은 어떻다고? 그게 야. 변해.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단모음인지 이중모음인지 알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깊이 가야 돼요. 그러면 단모음에서 이중모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지? 라는 거. 하루는 추가를. 예를 들면 이거죠. 오하고 요를 보면 오는 단모음이지만 요는 뭐예요? 이중모음. 이중모음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어떻게 가냐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죠. 회추가. 물론 제가. 눈으로 보기엔 짝대기 하나 더해진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문자 언어를 배우는 거니 아니면 소리를 배우는 거야. 소리를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이 소리에서 짝대기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말이야. 이 두 개. 이? 오 두 개? 아니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오 두 개. 자, 그래서 이오니까.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난 뒤에 오. 보고 요? 뭐가 있는데? 하고 생각해봤더니 정체 모를 녀석이 하나 떠오른 거야. 어떤 녀석이냐? 반모음이라는 녀석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반모음이 어떤 거냐면 잘 봐봐. 이게 모음이지. 네. 모음이다. 근데 앞에 반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뭐냐면 하프예요. 하프. 그러니까 모음인데 100% 발음을 그대로 하니 아니면 절반만 하니? 절반만 해.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모음 중에 반모음 2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 갖고 얘를 결합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반모음 2를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5를 연달아 발음하면 이요. 그쵸? 이요. 하니까 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구나 라고 해서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될 때는 이딴 식이란 거죠. 이중모음이 되기 위해선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돼서 이중모음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단모음에 이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이만 있겠습니까? 이? 아니죠. 요 계열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반모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이 녀석들이 개입되면서 뭐가 돼?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지? 네.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놈이 하나 있는 거야. 특이한 놈이. 어떤 놈이냐면 이놈이야, 이놈. 이중모음 의외요. 어이? 이중. 이게 이중모음이야. 아니 이거 논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있잖아요. 얘는 잡아봐. 오에서 요로 가나, 우에서 유로 가나, 어에서 요로 가나, 아에서 야로 가나 이중모음들은 전부 먼저 뭐가 나와? 반모음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단모음이 나오죠. 근데 얘는 먼저 단모음이 나옵니다. 단모음이 나온 다음에 뒤에 이게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단모음 더하기 뭐야? 반모음. 얘는 독특한 놈이에요. 얘만 그래요. 이렇게 똑똑한 놈은 시험에 냅니까 안 냅니까? 네. 내죠. 그리고 이 독특한 놈은 발음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음입니다. 모음. 자, 모음은 소리 내는 방식이 한 가지야. 뭐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나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울림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음은 똑같이 목청을 울리며 나긴 하는데 굳이 두 가지로 나누자면 이 포인트,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중모음이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는 과정을 봤더니 뭐가 끼어들어? 정체모를 흘려서 반모음이 끼어드는데 일반적으로는 반모음에 단모음을 더하면 이중모음이 되지만 독특한 녀석이 있다고 있죠. 어떤 놈? 의. 이 녀석은 단모음 을에다가 반모음 이게 붙은 거라서 단모음 더하기 반모음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연스럽. 자, 그래서 일단 기본만 가는 거야, 기본. 자, 그래서 교과서 보는 거야, 예림아. 교과서 보자. 자, 그래서 모음에는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 자, 입술 모양은 뭐밖에 없어? 두 가지, 평순과 원순. 그 다음에 혀의 위치는 두 가지죠. 네. 혀의 수직적 위치와 수평적 위치. 수직적 위치는 높낮이니까 고중저. 네. 수평적 위치는 앞뒤. 이렇게 되죠. 이런 것이 고정돼서 달라지지 않고 소리가 나는 단모음이 있는가 하면 소리를 내는 중간에 입술 모양 또는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모음도 존재합니다.
자,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가장 높아지는 부분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의 모양을 따라 구분한다는데 이건 나중에 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표 밑에. 자, 이중 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 혀의 위치와 달라지는 모음으로 여기까지 이해했잖아. 네.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루어져. 순서 잘 봐야 돼. 일반적으로 뭐가 앞에 와? 반모음. 반모음. 그 다음에 뒤에 단모음이 오죠. 그래서 반모음은 그럼 뭡니까? 혼자서는 소리를 제대로 똑바로 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단모음처럼 완전하게 발음되지 못하고 발음만 아주 짧게 발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약간 부족해. 소리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자, 반모음에는 반모음 이 혹은 반모음 오, 반모음 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발음격으로 하면 하나는 알파벳 I 이거고 하나는 W 발음 있잖아. 그치? 영어 발음격 알잖아, 여러분. 네, 알겠어요. 그래서 오, 이거. 그러니까 오나 오를 길게 발음하면 그건 뭐야? 반모음이지.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건 뭐야? 반모음이야. 그러니까 이 반모음 세 개가 장난질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모음 이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이중 모음은 여러분 잘 봐보세요. 야여 요유 에여 의. 근데 의는 독특하다고 했죠. 순서가 다르잖아. 달라. 단모음 더하기 반모음이죠. 자, 그 다음 반모음 오나 우가 결합된 녀석에는 오나 우가 눈에 보이면 돼. 왜 이거 있죠. 왜 이게 반모음 오나 우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중 모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문자 언어 측면을 보면서 자음에 관한 시스템을 공부해보고. 자, 그러면 누구대로 돌아가야 돼? 타임머신을 타고 세종대학교로 가야 돼. 자, 세종대학교로 갔더니 세종대학교에서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실로 가면 되죠. 세종대학교 연구실로 갔습니다. 어두침침합니다. 근데 그곳에 여러 가지 책들이나 아니면 낙서들이 있는데 그 낙서 중에 진격의 거인이 있어요. 세종대왕을 실제로 기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부학적인 지식까지 동원해서 소리를 어디서 나는지 파헤쳐 봐야 돼요. 먼저 자음입니다. 자음. 소리가 어디서 나나 봤더니 발음기관은 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몰려 있어요.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입술. 그쵸? 그 다음에 뭐 있냐면 혀도 있죠. 그 다음에 어금니. 어금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금니 말고 또 뭐 있어요? 송곳니. 그 다음에 목구멍. 이렇게 5군데를 지목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 소리를 내봤더니 다 여기 근처에서 걸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글자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자, 여기 아가 무슨 아자냐면 어금니 아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는 소리를 한자로는 뭐라고 해? 아음, 어금니 소리. 이 설은 혀설자입니다. 혀를 통해 나는 소리는 혀소리예요. 수는 입술 순자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통해 나는 소리는 수음이겠죠. 그 다음에 치는 인데 무슨 이야? 송곳니 소리예요. 그 다음 후는 목구멍 후자예요. 그러니까 이 5군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 여기가 발음이 나는 위치고 이걸 토대로 글자를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다 그래 까짓거 그냥 모양을 번뜨면 되지 하고 만든 거예요. 자, 어금니에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봤더니 이거야. 자, 얘가 어금니 부분이죠. 이 어금니 부분에서 소리가 나려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혀뿌리가 올라와.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막아버려. 그러면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잖아. 그러니까 혀뿌리가 어금니 쪽에 입 천장을 막아내는 이런 모양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설은 혀소리죠. 혀는 어떻게 소리 나는지 봐보세요. 혀소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네네네네 이거야. 소리 어떻게 나와 봐봐. 혀가 끝이 어떻게 돼? 올라가 구부러져. 네네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입 천장에 붙었다 떨어지자. 네네네 그치? 잇몸에 떨어졌다 붙어. 네네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혀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입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죠? 그렇게 떨어질 때 입술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송곳니는 이렇게 생겼죠? 헐. 이렇게 생겼잖아, 송곳니. 예. 그 다음에 목구멍은 동그랗지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가지고 일단은 기본 글자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세종대왕이 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우리 소리의 특성이 그때 번뜩 떠오르는 거야. 우리 소리는요, 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그냥 나는 예사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물기가 빠지고 소리가 퍽퍽한 된 소리가 있죠.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센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이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그걸 생각해낸 거야. 그리고 거기에 가는데 뭔가 길잡이를 해줘야 되겠다. 잘 봐보세요. 얘보다 더 센 소리. 간단합니다. 짝대기 하나 더 넣어주면 돼요. 얘가 더 세다. 이렇게.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잘 봐봐. 니은보다 조금 더 소리가 세면 뭐겠어? 짝대기 하나 더 하면 돼. 디귿보다 소리가 좀 더 세면 트! 자, 그 다음에 미음보다 소리가 좀 더 센 건 짝대기에 요따로 더해줍니다. 얘보다 더 센 것 여기다 더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보다 소리가 더 센 건 여기다 짝대기 하나 더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센 것 짝대기 하나 더 하면 되죠. 그러니까 치읓을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건 원래 아니야. 짝대기 이론대로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자, 얘보다 좀 더 센 소리 짝대기 하나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더 센 소리는 짝대기 하나 더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음을 만든 거예요. 쉽니? 어렵니? 쉬워요. 쉽지? 이렇게 해서 자음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번 실험을 해봅니다. 모음과 함께. 그래서 됐다 하고 나왔을 때 1443년에 한글이 됐습니다 하고 반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현대 국어학자들도 자기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 자, 어떻게 되느냐? 현대 국어학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똑같이 진격의 거인을 이용합니다. 근데 현대 국어학자들은 뭔가 체계를 더 잡기 위해서 발음 기관이 소리가 나는 순서대로 잡은 거야. 제일 먼저는 어디야? 발음 기관이 제일 먼저가? 입술. 그 다음에 잇몸. 그쵸?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입천장 중에 딱딱한 입천장. 그 다음에 여기는 입천장 중에 연한 입천장. 그 다음에 뭐? 목청. 이렇게 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음의 H 내가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5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발음의 H를 가로에다가 어떻게 쓰면 돼? 입술, 그 다음에 윗 잇몸, 그 다음에 경국에, 그 다음에 국에란 말이 입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목청 이렇게 5군데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는 소리들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는 소리 뭐 있나 봐볼까? 아까 입술 소리 기본 뭐 있었어요? 미음이자. 여기다 뭐만 더하면 돼요? 획만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된 소리만 더하면 돼요. 뿌뿌뿌? 그치? 이게 입술 소리.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잇몸 소리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거야. 잘 봐봐. 내가 아까 그랬지. 혀가 잇몸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 잇몸 소리의 기본은 뭐겠어요? 니은입니다. 여기에다 뭐 하면 돼요? 획만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획을 이딴 식으로 더할 수도 있어. 그럼 뭐가 나니?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다 또 획을 더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뒤가 뭐냐면 딱딱한 입천장이야. 딱딱한 입천장. 딱딱한 입천장 쪽에 뭐가 붙어있냐면 송곳니가 붙어있어요. 딱딱한 입천장 쪽에 뭐가 붙어있어? 잘 봐봐. 송곳니 있잖아, 송곳니.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송곳니 소리. 몰라? 제 소리. 응? 아까 어쨌든 기본 위치를 잘 보라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연한 입천장 쪽은 어금니 쪽이죠. 어금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이응이 들어가야 돼. 목적은 뭐예요? 얘밖에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국어학자들이 위치를 잡았어요. 옛날 걸 토대로 만든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이 표를 이걸 이제 표로 대입하는 거죠. 자, 위쪽은 뭐겠어? 좋은 위치, 소리를 만드는 위치. 그 다음에 이쪽에다 표를 만드는 건 좋음의 아까 얘기한 뭐예요? 방법 몇 가지였어요? 5가지. 5야. 그래서 제일 먼저 뭐? 장파열. 그 다음에 마찰. 그 다음에 파찰. 그 다음에 비음. 그 다음에 유음. 뭐 이런 식이었다 그건가. 이렇게 해서 표를 이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교과서로 가봅시다. 교과서 어디냐면 자음입니다. 자음. 자, 자음 표가 어디 있냐면요. 뒤쪽에 있겠지? 뒤쪽 여기 있습니다. 표. 자, 표입니다. 표. 여기 표를 보도록 하죠. 교과서 137페이지예요. 자, 제일 먼저 조음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입술, 윗 잇몸,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입술에서 나는 소리 기본이 뭐야? 미음이잖아. 미음을 찾아봐. 자, 미음보다 더 센 소리 뭐 있어요? 비읍. 비읍보다 더 센 소리 쌍비읍. 그 다음에 피읍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입술에서 나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윗 잇몸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 밑에 혀끝이라고 나오고 뭐냐면 잇몸에 혀끝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혀가 윗 잇몸에 붙으려면 어떻게 구부러져야 돼?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 글자가 뭐겠어요? 니은입니다. 그렇죠? 니은 찾아보십시오. 니은 이쪽. 니은에다 획을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디귿. 디귿에 획을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리을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찾아보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해야 돼. 여기에서 윗 잇몸 혀끝인데 바로 그 뒤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송곳니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송곳니까지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송곳니 뭐 있어요? 시옷. 그 다음에 쌍시옷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가 뭐냐면 시옷보다 더 센 소리 뭐 있어? 지읒. 그 다음에 쌍지읒, 치읒 있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쪽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금니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금니 부분을 혀 뿌리가 이렇게 훅 올라와서 가로막잖아. 뭐야 이게? 기역이잖아.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쌍기역, 그 다음에 키역,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이응 있잖아. 이응. 근데 이 이응은 어디에서 나는 이응이냐면 받침에서 나는 이응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읽어봐. 맨날 하는 거야. 이거 읽어봐. 실제 받침 나는 건 소리 나는 건 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이응이 어디서 난다고? 여기서 난다. 그래서 여린 입천장 혀 뒤 이렇게 이응을 위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청은 뭐밖에 없어요? 히읗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조음의 위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뭐만 하면 될까 이제? 조음의 방법이에요. 자, 조음의 방법은 소리 내는 방법은 더럽게 쉽습니다. 희귀한 놈부터 찾으면 돼요. 자, 먼저 봐보세요. 여기다 공간을 만들어서 혀를 지느러미처럼 탁탁탁탁 털어서 공기를 흔드는 놈이 있어요. 뭡니까? 유음. 유음은 뭐밖에 없어? 리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유음을 제일 밑바닥에 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몇 개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비음이잖아. 비음은 아까 얘기했죠? 니 엄마 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니 엄마를 쭉 찾아서 연결하면 그게 비음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여러분 마찰음입니다. 마찰. 파열음은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나머지만 채우면 돼. 자, 그러면 마찰음 봐보세요. 마찰음은 뭐라고 했어? 잘 봐봐. 마찰음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그 틈을 공기가 부비부비 하고 지나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쓰 이거야. 그러니까 시오 쌍시오 때문에 얘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개를 하면 되는데 외우기 쉽습니다. 여러분 안 울리지? 여러분 친구들끼리 마찰이 생겼어요. 은비야, 마찰이 생겼어. 그럼 당연히 싸우지. 싸울 때 좋은 소리로 싸웁니까? 아니죠. 이 씨발 새끼 확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파찰은 뭐냐면 잘 봐봐.
마찰은 부비부비만 하잖아. 그런데 파찰은 봐보세요. 부비부비도 하면서 어딘가 막혔다 팍 터뜨려야 되죠. 네. 그러면 마찰보다 더 세 아니면 약해? 세요. 세죠. 더 센 건 찾아보세요. 시옷보다 더 센 건 뭐예요? 지읒. 그래서 지읒, 쌍지읒, 치읒 얘네들이 파찰음이에요.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정리하면 나머지 파열음은 정리 안 해도 돼. 나머지들이 거기거든. 이해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야. 여러분 선생님이 표를 다 준다고 했잖아. 하지만 표를 주되 그 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뭔가를 풀 수 있게 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기본 단계는 뭐냐면 표의 대부분을 주되 어떤 한 구석에다가 괄호를 넣고 그 괄호에 해당하는 순서쌍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쌍을 맞추는데 단서를 줍니다. 수능형이 그래. 보기에다 줍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읒에다가 우리가 괄호를 했어. 그러면 지읒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타열과 마찰을 번갈아 하며 소리가 나되 예사 소리로서 혓바닥과 센 입천장이 붙었다 떨어지며 소리가 나는 글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이야. 선생님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이 원리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위치가 어딘지 잘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로 세로를 딱 크로스해서 나오는 녀석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진짜 외워야 되네요. 맞아. 그러니까 이 표는 여러분들이 외우기만 할 뿐 아니라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자꾸 복습해야 돼.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지. 그러니까 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이해하고 이해를 토대로 다시 그리는 거지 외우면 안 돼. 준다고 하죠. 그렇지. 다 그건데. 봐봐, 프린트를 설명해 줄게. 이 프린트가 그겁니다. 잘 봐보세요. 게임하는 줄 알았더니.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특성을 익히는 빙고 게임 나오잖아.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조음 기관이, 즉 발음, 소리를 내는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마찰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뭐야? 마찰음이야. 해서 못하는데. 그렇지. 마찰음. 그럼 마찰은 우리 쉽잖아. 이씨, 확!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타열음 중 여린 입천장과 혀 뒤에서 나는 소리. 타열음이니까 이 위에 있는 거잖아. 지읒 그 끝이. 근데 여린 입천장 여기죠. 그쵸?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찾으랍니다. 뭐 있습니까? 기호, 기호, 쌍기호, 키호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 표를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표를 볼 때는 여러분 그래프는 가로와 세로 축을 보잖아. X축, Y축을. 표도 마찬가지예요. 저 정말. 종이 줄게. 써봐야 돼. 당연하죠. 그래서 그 시간 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해보면 아 이렇구나 금방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표는 외우는 거니 아니면 이해하고 채워보는 거니? 이해하고 채워보는 거야. 절대 외우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채워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께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어떤 방식으로 나와도 아하 그거구나 라고 하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본 다음에 모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자음 지우세요. 자음을 지우고 모음에 집중해야지 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합해야 돼. 네. 자, 잘 보세요. 모음은 아까 왜 모음이라고 했어? 혼자 소리를 소리 낼수 완벽하게 있으니까. 낼 수 있으니까 모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소리를 낼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면 이중 모음이 되고 네. 그게 바뀌지 않으면 단모음이라고 했죠. 네. 근데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단모음이야, 이중모음이야? 당연히 단모음이지. 그래서 단모음 11개가 있는데 그 11개의 단모음이 어떤 식으로 수직과 수평으로 나눌 수 있는지 찾아보자고요. 아까 혀의 위치는 어때? 수직, 수평. 그 다음에 혀의 모양, 원형이냐 아니면 찢어지냐 이렇게 나누잖아. 네. 그걸 하나에다가 담는 겁니다.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 먼저 역삼각형을 그립니다. 적상품이요? 네. 이거 내 방식이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식. 쌤 모음 10개. 10개요. 네, 그거 하나 더 해주면 또 이제 11개가 된다.
외우는 순서는 이렇게 되면 돼요. 죽어먹자 개새끼 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도 제일 귀찮을 때가 언제야? 밥 처먹을 때 제일 귀찮게 하죠. 식당 딱 맛있는 것처럼 불고기 딱 있는데 걔가 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그냥 좀 죽어 먹으면 돼. 그래서 죽어 먹자 개새끼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쉽지? 그 다음에 이제 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뭘 외운 거예요 이게? 지금도 알려줄게. 지금 알려줄게요. 자, 갑니다. 아, 아 저거 위랑 외랑 원래 발음이 아니죠? 원래 이거 일단 설명해 드려요.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겠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여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럼 끝이야. 자, 이게 뭐냐? 제일 먼저 여러분 이걸 보도록 하시죠. 죽어먹자 개새끼는 알겠지? 네. 이거 쉽습니다. 자, 그냥 선을 긋는데요. 자, 여기 그은 선 위는 전부 혀의 수직적 위치 중에 높은 소리, 고음모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은 뭐겠어, 그러면? 중모. 여기 있는 두 개. 자개. 얘만 저모. 쉽죠? 그 다음에 이 라인은 뭘 가르는 거겠어요? 혀의 앞이냐? 뒤냐?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들이 혀의 앞, 전설. 여기 있는 녀석들은 후설입니다. 쌤 걔도 저모 맞대. 네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얘랑 얘가 발음이 잘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로 구분하냐면, 봐봐. 개냐 할 때는 어때? 혀의 위치를 보는 거야. 우리 개 먹으러 가야 할 땐 얘고, 우리 개 먹으러 가야 할 땐 얘야. 개. 이런 개새끼 하지. 우리 이런 개새끼 하지 말잖아. 네.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단모음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일단은 뭐야? 혀의 수평적 위치와 혀의 수직적 위치잖아. 혀의 수직적 위치는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수평적 위치는 이렇게 나눠지죠. 그치? 그러면 나머지 혀의 모양은 어떻게 합니까? 발음해보면 알죠. 혀가 둥그레지면 뭐예요? 원순. 혀가 평평해지면 평순. 그거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겁나 쉬워요. 해보면 아니까. 그래서 요 표가 이거예요. 죽어먹자 개새끼 응?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된 단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모음이었는데 단모음화 돼버린 거야. 그 녀석이 바로 뭐냐면 위, 외예요. 쉽죠 이거는. 봐봐. 얘는 위잖아. EXID가 위라고 계속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놔둬야지. 얘는 위에 못 갔잖아. 그래서 왜 나만 아래로?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들은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니까 위가 위에 가고 나머지 아래 가면 되는 거야. 쉽죠? 이렇게 10개가 다죠. 네, 다예요. 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은 단모음의 체계를 저렇게 모음 삼각도를 통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에는 모음 삼각도가 아니라 모음 사각도로 나와 있죠. 표로. 그러니까 그걸 외워도 되고. 하지만 그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뭐야? 혀의 수직적 위치, 그 다음에 수평적 위치, 그리고 혀의 모양. 근데 혀의 모양은 발음해보면 금방 나와요. 발음해볼까요? 평순. 그치? 그 다음에 원순. 뭐 이렇게 되잖아. 금방 납니다. 새는요? 응? 예? 새. 새 새 하는데 입술이 동그래지지 않잖아. 안 되잖아요. 무조건 동그란 것만 원순이야. 자도 원순이에요? 자. 아도 원순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제안하는 방식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도 한번 보세요. 단모음에 대한 사각도입니다. 얘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위치만 살짝 바꾸면 돼. 죽어먹자, 개새끼, 뭐 이렇게 하는데 살짝 위치가 바뀌죠. 자, 그래서 요거 갖고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표도 똑같아요.
근데 치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죠. 시험엔 주로 표가 나옵니다. 표. 그래서 표도 한번 채워보면 표 어디 있지? 모음표? 134쪽. 134쪽이 있답니다. 대충 그 정도 알고 정보 알면 이거 채울 수 있잖아요. 네, 채울 수 있어요. 쉬워요. 자, 여기 봐보세요. 표 여기 있죠? 134쪽에. 자, 먼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돼 있는데 저모음부터 보게 되면 애하고 아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것도 순서대로 가봐. 주고 먹자 개새끼가 위하고 외는 따로야. 나중에 합해진 거니까 얘는 따로 놔두면 돼. 그래서 이딴 식으로 하면 된다. 자, 이거 외우는 거죠. 키위 뭐 다른 방식으로 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 애들 다 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원래 원칙은 그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근데 뭐가 추가됐냐면 얘들이 추가됐잖아. 그래서 얘들 추가된 부분이 여기 이제 새롭게 반영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평수과 원수는 여러분들이 발음 한 번만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동그란지 아니면 뭐한지. 근데 원수는 사실 몇 개 안 돼. 4개밖에 안 되지. 우위웨오 이것만 원순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거의 다 평순이에요. 그래서 평순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말이 모음까지 끼면 발음하기가 힘들어. 입모양. 자, 그래서 모음 이렇게 됐고요. 단모음 표가 바로 이거고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시험에 대비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교과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했고요. 교과서 중에 자, 자음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음 135페이지에요.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5줄 5열로 나눠지죠. 5행 5열입니다. 그래서 조음 위치를 고려하게 되면 5개의 위치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입술, 그 다음에 뭐예요? 윗, 잇몸, 그치? 그 다음에 뭐예요? 쌤, 입천장, 그 다음이 여린, 입천장, 그리고 목청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5개가 주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내는 방식도 몇 가지입니까? 5개죠. 타열, 마찰, 하찰, 비음, 유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음은 소리를 내는 방법도 이렇지만 소리의 단계도 있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우리 히읗 같은 경우 얘는 3단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예사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없는 건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아, 왜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있었어. 옛날에는 있잖아. 이 글자가 있었어요. 쌍히읗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소리인가?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봤고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국어 의문 체계의 특징이 있죠. 138페이지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국어 의문 체계의 특징. 자, 모든 언어는 그 언어 특성에 맞는 자음과 모음 혹은 비분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마다 이 의문의 시스템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말의 의문 체계만 가지고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자음 체계에서 특징은 같은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을 가진 소리라 할지라도 예사소리 단계와 된소리 단계, 거센소리의 단계 이렇게 3개의 계열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불불풀, 자다 짜다 차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의 차이가 바로 뜻을 나눠서 의문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 이게 외국인한테 힘들다 그거예요. 특히 미국 애들 있잖아요. 얘들 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짜다와 차다가 구분이 안 돼. 처음에 잘 몰라요. 이랬잖아. 우리는 처음이라 잘 몰라요. 지읒은 예사소리죠. 치읒은 거센소리지. 하지만 걔들은 그게 구분이 돼야 돼? 안 돼요. 그래서 처음이라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아서 외국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서양어 계통이 힘들어합니다. 반면 국어의 자음 체계는 같은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을 가진 소리들이 외국어 시스템처럼 유성이냐 무성이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영어 따위를 배울 때 유성어, 그 다음에 유성음, 무성음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잘 안 돼, 사실. 그러니까 그 기억 발음인데 하나는 뭐 G 해가지고 뭐 유성음, 하나는 K 해가지고 무성음. 아씨,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우리도. 구분이 안 돼. 자, 예를 들어 영어의 피치처럼 오직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만으로 뜻이 달라진 단어들은 국어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 문자로 던져주면 더 쉽죠. 이거 이렇게 문자로 딱 보여주면 알아. 근데 걔들이 발음해버려. 그러면 just a moment 하고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운 시스템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음운 시스템 자음 중에 가장 독특한 거 뭐라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시스템이에요. 자, 둘째, 모음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모음 조화라는 걸 들 수 있는데요. 이 모음 조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양성 모음이에요. 하나는 음성 모음. 이걸 왜 이렇게 나누냐면, 우리나라 말은 뭐가 굉장히 발달되냐면요. 자음이든 모음이든, 이 단계가,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개로 나눠지지. 그 다음에 모음도 양성, 음성으로 나눠지니까, 이것들이 조합을 이루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느낌의 말들을 만들 수 있어요. 찹짤하다, 짤짤하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노랗다, 누렇다 다르잖아. 네. 이런 것처럼 음상, 즉 소리가 만들어내는 인상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누렇다를 영어로 뭐라 할 거야? 옐로우, 황색. LOE?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냥 노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 이게 제일 힘든 거야. 다양한 음상 때문에 우리는 그 느낌을 다 알고 있잖아. 누렇게 변색된 벽지 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 시원섭섭한 으로. 그렇지. 그러면 외국인이 번역을 하려고 하면 so what? 이렇게 된다고.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모음도 양성과 음성으로 느낌에 따라 두 개를 나눠. 그러면 양성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통통 튀고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아나 오 이런 녀석 있잖아. 캉캉 콩콩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나 오는 쿵쿵 쿵쿵 이렇게 되잖아. 느낌이 어때? 훨씬 더 칙칙하고 무겁잖아. 그래서 이 느낌대로 양성과 음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양성은 양성끼리 되도록 모이려고 하고 음성은 음성끼리 모이려고 하는 거 우리는 모음 조화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근데 이 형상은 특히 봐봐. 달랑달랑 덜렁덜렁 알록달록 얼룩덜룩과 같이 소리를 본딴거나 모양새를 본딴 음성 상징어에 잘 나타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음상, 즉 음의 인상을 다양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걸 듣고 잘 구분이 돼야 돼? 네.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설명해도 안 돼. 캉캉, 컹컹, 이게 좀 무겁잖아. 소리가 더 칙칙하지. 해도 외국인들 알아몰라? 몰라. 와! 이거 파괴되고 있대요. 많이 파괴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것도 주로 어디에만 남아있다고? 음성 상징어에만 남아있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교과서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 교과서의 빈칸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시지요. 다 정리되셨으면요. 137페이지에 이제 비분절 의문에 관해서 설명이 조금 더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비분절 의문은 이제 소리의 장단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봐보세요. 자, 밑줄 친 단어를 발음을 해보고 짧게 발음하는 단어와 길게 발음하는 단어를 구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짧게 발음하면 나이트죠, 나이트. 데이의 반대말. 길게 발음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먹는 밤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눈도 신체 기관인 눈을 가리키는 말이 되죠. 짧게 발음하면. 그런데 스노우는 길게 발음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가 비분절 의문의 자격을 갖게 되죠. 네. 그런데 국어에서 이 부분 중요해요. 이렇게 장 단위 구분되는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가 세 글자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에서만 나타나고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납니다. 잘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먹는 밤이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될까? 군밤. 짧게 끊어버려. 왜냐면 얘는 지금 첫 번째 글자가 아니잖아. 두 번째 음절로 가버리니까 굳이 길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네, 이런 게 기본인데 여기 예외도 있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걸 나눠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구석구석 어떻게 해야 돼? 달라버려야 돼. 있는데요? 네, 그렇죠. 반신반의 이런 게 있죠. 제3제. 제3, 제4 이런 거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오늘 공부한 거 뭐냐면 뭐에 대해서만 한 거야? 다른 소리에 관해서만. 다른 소리. 근데 다른 소리가 이만큼이야. 표기가 더 어려워요. 소리가 어려워요. 표기가 더 어렵죠. 에이. 왜 표기 두 장밖에 없는데 왜 표기? 표기 더 그거잖아. 그거 동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 143페이지 봐보세요. 143페이지. 그러면 이제 143페이지 보게 되면 다른 소리에 관한 단원 대집기가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살짝 터치하고 갑시다. 자, 일단 점검해 볼까요? 나는 국어의 의문과 의문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글쎄요. 그치? 글쎄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지. 뭐하네. 자, 그 다음에 나는 국어의 의문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양 있는 발음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고쳐야 되겠죠. 아마도? 네,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국어의 의문체계 어떻습니까? 일단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누고,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죠.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내용을 더하면 눈으로 분절 의문은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어. 어디가 달라졌는지. 하지만 비분절 의문은 눈이 아닌 귀로 구분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분절 의문 중에 자음과 모음은 어때요? 자음은 혼자 소리 낼 수 없지요. 모음은 혼자 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은 시스템이 각각 다른데, 자음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는 위치 5군데 소리를 내는 방법 5가지. 그쵸? 그리고 소리의 단계는 3단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해되죠? 그 다음에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 근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경계는 뭐다? 결국은 반모음이 개입돼서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면 이중모음이다. 그리고 단모음은 현재 몇 개? 10개인데 그 10개는 죽어먹자 개새끼 응? 위 왜? 이렇게 되더라. 다시 분류 기준이 뭐라고요? 어떤 거? 이거요. 단모음 이중모음 분류. 아,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거지. 단모음이 개입해서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중모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모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모음과 자음을 가지고 봤더니 단모음에 이렇게 10개 있고 이중모음도 11개나 되죠. 그죠? 그리고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5가지, 조음 방법에 따라 5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라는 건데,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딱 보면 여기 선생님은 원리대로 낼 거야. 수능으로. 그래서 봐봐. 파여름 하게 되면 이 말부터 시작할 거예요. 폐에서부터 올라온 공기가 어느 한 곳에서 막혀 있다가 한 번에 터지는 소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말 자, 그래서 일단 발음 소리 했고요. 발음 표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된다. 몇 바퀴 돌려야 된다. 발음 표기 조금 안 좋던데. 그렇지? 발음 표기. 자, 발음 표기 있습니다. 발음 표기. 자, 발음 표기. 여기 있죠? 자, 발음 표기가 있는데 생각해 볼까요? 아, 닭이 알을 낳다냐, 그치? 이건 소리로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음성 언어에 관한 겁니까? 문자 언어에 관한 겁니까? 문자 언어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 음성 언어가 더 본질적이고 먼저 생긴 언어지. 네. 우리는 이거부터 시작한 거야. 네.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자 시스템이 바로 문자 언어예요. 언어 시스템이.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부수적이었던 거야. 그런데 얘가 기능이 너무 뛰어나. 그래서 대등한 위치에 온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요. 그러면 원래 이거라고. 이게 주인이야. 그리고 얘는 얘를 도와주는 녀석이었는데 얘가 한번 기능이 좋으니까 둘이 이제 삐까 뜨는 거야.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어때야 되냐면 이 문자 언어만 가지고도 뭐가 가능해야 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지.
원래 태어날 때 목적은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야? 시간과 공간에 굉장히 약하죠. 맞아요, 네. 구애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얘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만 보완해주면 됐는데 이제는 대등한 이치여서 얘가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 뭐가 가능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내는 노마들도 글을 읽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개새끼 하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원래는 이 음성 언어 소리 나는 것만 표기하면 되죠. 그게 문자 언어의 역할이었어. 그런데 얘가 하도 기능이 뛰어나니까 소리 나는 것을 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얘만 가지고도 한눈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봐보세요. 우리 언어는 한국어잖아. 이 한국어라는 이 음성 언어에 부속된 문자 언어가 한글이죠. 한글.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 문자 시스템을 이 한국어에 맞춰서 만들었잖아. 맞춰서 만들었는데 포인트가 뭐였냐면 소리를 그대로 표현하자는 거였어. 한자는 뭐야? 뜻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일일이 다 외워야 돼. 그런데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왜 그런 비생산적인 시스템으로 문자를 만드냐고 해서 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글자로 만든 게 뭐야?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좀 유식하게 표시해, 표현해내죠. 무엇을? 소리를. 그래서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표음 문자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주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돼, 따라. 표음 문자니까 뭐대로 적으면 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 적었는데 그렇게 적으면 그 적은 글로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생겨버립니다. 아, 그냥 말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의사소통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떻게 써? 어법에 맞게 적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린 거죠. 자, 그러니까 기본을 잘 설명해, 잘 이해해야 돼. 우리의 언어, 음성 언어하고 우리의 문자 언어 두 시스템은 원래는 얘가 주고 얘가 보완적이었어.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시스템이었는데 얘가 하도 기능이 뛰어나니까 얘 음성 언어를 빼고 이것만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본 문자적 성격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형태를 밝혀 적는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규칙도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야. 표의주. 그러니까 봐봐. 소리를 표현하는 게 표음이지. 표음이잖아. 자, 근데 이런 거야. 잘 봐봐. 꽃이 예쁘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꽃이. 아, 맞아. 자,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의사소통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의사소통은 어떤 경우냐면, 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다음에 소리를 안 내는 거야. 이것만 쪽지에 적어. 그래가지고 수진이한테 딱 줘. 그러면 사이코야? 오뎅이 예쁘대. 미친년?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원래 의도는 이거였다는 거야. 그러면 의사소통에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문자 언어만 가지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따위 방식을 채택한 거다. 그래서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떻게? 어법에 맞게 적는다 라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봅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역사, 이걸 봅니다.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늘 우리 언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두 개가 있잖아. 그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필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문자 언어인 훈민정음이 창제됐던 15세기부터 20세기에 와서까지 한글의 원칙은 뭐였어? 소리대로 적는 거야. 왜 그럴까? 이때는 문자 언어 단독으로 의사소통을 꼭 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문자 언어는 부록이야, 부록. 한글을 전면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체적으로 이해만 되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처럼 어법대로 적읍시다라고 이 방식이 추가되고 정착된 것은 결국은 한글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음성 언어를 하지 않아도 이 글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겠죠. 네. 그게 굉장히 증대되고 그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때가 언제냐? 일제강점기야. 왜냐면 말 잘못했다가는 돌아가면 안 됐을까? 막 이렇게 또. 그러니까 어때? 글로 줘가지고 아베 죽이자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글을 잘못 써.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아베 먹자고? 뭔데 아베가?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자 언어가 정확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우리 똑바로 다 통일해서 쓰자라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 한글 맞춤법의 프로토타입, 원형입니다. 자, 1933년에 만들어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규정들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 바뀐 게 아니고 조금씩 부분적으로 우리 바뀐 언어 현실에 맞게 교체 혹은 수정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수정된 게 언제냐면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때 정부에서 한글 맞춤법을 새로 제정한 겁니다. 뭘 토대로? 기존에 있던 걸 토대로. 그래서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한글 맞춤법은 바로 이 1988년도를 원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99년 국립국어원에서도 펴낸 표준국어 대사전에 기록해서 올린 모든 단어의 형태는 바로 88년에 따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글 맞춤법은 우리 국어의 어문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국어의 어문 규정이 뭐가 있냐면 일단 한글 맞춤법. 잘 봐봐. 우리가 쓰는 문자가 한글이지. 그러니까 이 한글을 기본적으로 잘 맞춰서 통일해서 써야 되잖아. 그게 한글 맞춤법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표준어.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어떻게 표기할 건지. 외래어 표기법. 그쵸?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거 나오나봐요. 그러니까 쌤이 적어줬어요. 뭐야? 한글 맞춤법.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한글을 통일해서 맞춰 쓰자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뭘 쓰자? 표준어를 하나 정해서 쓰자. 왜냐면 표준어를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제주도 토속적인 제주도 사람하고 우리하고 만나면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표준어를 제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외래어를 어떻게 우리말로 표기할 것인가. 외래어 표기법이죠. 그 다음에 외국말을 또 어떻게 표기할 건가. 그게 로마자 표기법. 그 로마자는 바로 알파벳이잖아. 그치? 그걸 어떻게 우리말하고 호환시킬 건가 이 말입니다. 우리 문자하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글 맞춤법이고요.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즉 우리말이니까 음성 언어지. 즉 우리말인 한국어를 우리 문자로 적을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뭐고 기준은 이거야 라고 정해놓은 게 한글 맞춤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만 하나. 그렇지. 여기서는 일단 한글 맞춤법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규범을 따로 정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결국 뭐 때문이겠어? 의사소통 때문이죠. 원활한 의사소통 때문이에요. 자, 여기 그게 실예로 나와 있습니다. 만화를 통해서. 현승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은 지호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소리나는 대로 적혀있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랍니다. 자, 이 말은 아까 내가 얘기한 거죠. 음성 언어의 도움 없이 문자 언어만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잖아. 네. 여러분 SNS로 막 하고 문자 보내고 하잖아요. 네. 이때 만약에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의사소통이 실패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때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뭘 추가한 거야? 어법에 맞게 적어라는 걸 추가한 거야. 근데 얘가 그걸 제대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밥맛이 정말 구수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문자 언어만 가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법에 맞게 적어서 형태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옳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맛, 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법에 맞게 적어라라는 거 뭘 위한 거야? 문자 언어만 가지고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제1항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한글 맞춤법은요, 그
대상이 뭐야? 일단은 표준어야. 표준어. 근데 표준어는 어떤 걸 표준어라고 해? 저번에 얘기했지만 현재 서울 지역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적 구속은 뭐냐면 옛날하고 미래는 상관없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현재 사용해야 되는 말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적으로 서울이라고 딱 못 박은 건 그 외의 사람들이 방언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교양 있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학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 그래야 굉장히 순화된 말을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격 요건을 탁탁탁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인적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준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글 맞춤법은. 그래서 기본 원칙은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어. 하지만 문자 언어만 가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니까 어때? 어법에 맞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게 아까 얘기한 뭐예요? 소리를 표현하는 표음 문자적 성격이고,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건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거니까 표의주의라고 해요. 표의. 그래서 여기서 의가 뭐냐면 의미 혹은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뜻을 밝혀 적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제1항입니다. 1항만 제대로 이해해도 정말 대단한 거야. 제일 큰 원칙이잖아.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것은 표음 문자인 한글의 원래 취지와 특성을 살려서 국어의 형태소를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대로 적는 게 원래야. 그래서 여러분 1933년 이전에는 어떻게 적었다고 다들? 소리 나는 대로 적어버렸어. 자, 그런데 지호가 보낸 문자 봤더니 바로 이 원칙에 충실한 거죠.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때요?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게 부과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줍니다. 꽃을 이걸 소리나는 대로 적어버리면 어때요? 이것만 가지고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은 그 음운 환경, 그러니까 잘 봐봐. 꽃이 놓여있는 음운 환경이라는 건 여기서 보게 되면 꽃 얘 하나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어.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응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요 따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항상 그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어떤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때 음운 환경하고 이때 음운 환경은 얘 뒤에 모음, 얘 뒤에 자음이니까 같아 달라? 다르지. 하나는 모음, 하나는 자음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사실 빈자리잖아. 빈자리니까 얘가 어떻게 돼버려? 그냥 가버려. 와, 비었다 하고. 그래서 소리나는 거 적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 가보면 여기 비었어 안 비었어? 안 비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꽃과 그치? 꽃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뒤가 어떻게 됩니까? 과 이렇게 됩니다. 꽃과. 그럼 과로 왜 바뀌냐? 자음하고 자음이 모음이 없이 그냥 충돌해 버렸잖아. 이렇게 충돌하면 둘이 싸움을 나. 그래서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더 센 놈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못 깨기잖아. 얘는 똑같잖아. 둘이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싸울 텐데 얘를 딱 놔두면 네 제가 죽을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되냐 자음으로 시작되냐에 따라서 에레 빈자리 찬양하거나 충돌을 방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음운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네. 된소리만 나요? 보통 된소리가 많이 나요. 선생님 그거 경험하란다 돼 있는데 경험하라예요? 그거 이거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인데 쌤이 왜 경험하라 써놓으셨지? 경음이 된소리니까. 경험이 된소리예요? 네. 한자로. 왜 경험이지? 왜? 가볍다? 아닌데? 아니 그 경자가 가벼울 경자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딱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가벼울 경자가 아니고 그 뭐지 단단할 경자. 열 경화성 수지 이렇게 해요.
sorry. 자, 어쨌든 뭐 그 연식이 약간 되신 분들은 막 경음만 막 이렇게 나오는데 된종 대기야. 그 음절의 끝소리. 기계에서도 경험해야 돼. 네. 막 그러니까 음절 끝소리 이게 그것도 했어요. 음절의 끝소리는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오늘 그 기본만 알면 돼요. 자, 뭐다? 가장 기본은 우리가 쓰는 언어는 반드시 뭐로 나눈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나누는데 이게 주고 이게 부였는데 음성 언어에 관해서 했잖아. 문자 언어는 원래는 조수였어. 셜록과 왓슨이었다고. 근데 왓슨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왓슨만 가지고도 사건을 풀려고 해. 그런데 왓슨이 이 셜록의 방식대로만 풀면 사건을 못 풀어. 그래서 다른 방식도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 환경에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적어야 돼? 어법에 맞게 적을 때도 필요하다는 거.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네. 그걸 오늘 여기까지 딱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문법을 딱 끝내고 공산 탈출까지 할 거야.